하던데. 예. 그 어우러져가지고 예.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예. 이렇게 막 고소도 되고 재판도 받고 그런 재판까지 받죠. 내용이 있어요. 예, 내용이 있고 네. 이걸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까 검사였잖아요. 그때 최은순의 사위인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네. 막아줬다 이런 내용으로 예, 공익 제보가 있었고 그게 수사가 되고 뭐 재판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복잡한 얘기들이 또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편의를 봐줬던 세관 직원들, 집사 역할을 했던 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이제 정근을 와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마약까지 손을 댔다가 걸리니까 구명 운동을 했나? 구명을 했나? 그 의심을 했는데 그 가정은 바로 깨졌어요. 왜냐하면 2월 5일 날 구명을 했으면 목숨을 살려줬는데 예.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이후에 범죄는 계속 있는 것뿐만 아니고 더 대담하다니까요. 더 대담해졌어요. 어떻게 대담해졌냐면 2월 5일 날 들어올 때 새내기 여직원이 원칙대로 근무하는 여직원이 배운 대로 그냥 근무를 했잖아요. 네. 예, 의심자를 아피스를 걸어버렸잖아요. 네. 이 아피스를 못 걸게 만드는 거예요. 아피스라는 그 시스템에 네. 이 사람 이상하다 수사 네. 올려버렸죠. 네. 네. 그 바로 출동했죠. 그래서 네. 아피스를 못 걸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알림이란 그 제도를 이용하는데 네. 알림이는 그래서 신 기자님이 저 정보 분석과에 근무하는 네. 직원이에요. 제가 이제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공범 12명 이거 제가 들여다보는데 나한테만 알려줘. 공문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체킹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올 때 공문으로 문자로 통보만 해줘요. 예. 근데 내가 관리하니까 뭔가 있어서 수사관이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피스를 걸지 않죠. 예. 못 걸죠. 그렇게 대담하게 관리를 하니까 두고 보다 못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검찰 돌이킬 수 없겠다는 판단에 김해에 내려가가지고 근거를 해오면서 네. 심우정을 매기고 대통령 내일을 매겼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그렇죠.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장관은 카톡을 뭐 수백 번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네. 이때부터 한동훈계 소검과 윤석열계 대검으로 제가 구분을 하는데 네. 이때부터 불신이 생겨요. 매우 이건 또 독특한 시나리오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시작된 게 이제 우린 다른 이유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정님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판단하시기에는 윤석열 부부의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이 마약 이거를 그들의 뜻과 반하게 수사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동훈과 이원석, 뭐 송경호 등등 검찰주의자들은 검찰 권력을 응원해야 되고 네. 마약과의 전쟁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마약을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아주던 처음에는 적당히 협조하고 봐주다가 그렇죠. 2월 5일 날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예, 너무 심해져서 2월 27일 날 네. 막아서면서 직원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23년 4월 초가 정점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국회에 나와서 그랬는지 네.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아, 저희 정부가 네네네네.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공표를 한 게 민주당을 향한 경고도 있었지만 대통령 내외를 향한 직언이고 충언이었어요. 이때부터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한동훈이 저희 정부라고 그래서 한동훈이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다 판단을 해서 이때부터 경찰력을 풀 가동을 시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뭐 수사부장 해가지고 8차례 연석회의를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빨리 나가서 성과를 내라. 성과 안 내면 경찰서 평가 안 하겠다. 네. 홍보 홍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까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영등포 형사 제가 맡고 있는 형사 이과가 10개 팀이 있어요. 네. 거기에 마약 팀이 있어요. 경찰서가 네. 크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 마약 팀이 이제 성과가 열심히는 하는데 네. 성과가 나질 않으니까 동료도 하고 뭐 그러셨을. 걱정을 그죠? 하던 이때 잔소리를 많이 했죠. 걱정을 하던 차에 그렇게 폭풍처럼 밀어붙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 기능을 모아놓고 압력을 주니 오로지 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백혜룡인데
그래서 제가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첩보를 팀장님한테 독려를 하고 있던 차에 7월달에 23년 7월달에 중국인 여성 한 분이 내가 마약 제보를 그게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거죠. 필로폰을 투약을 했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나한테 필로폰을 유통시킨 두 사람이 괴롭힌다. 벗어나면 신고하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생명까지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그때 강력 7팀이 그 피해 여성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교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7팀을 우선 전담팀으로 꾸려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직접 이제 수사를 아무래도 이렇게 지휘하시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디테일하게 다 기억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시긴 했는데 하여튼 핵심적으로는 지금 뭐 다른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수사해 보신 바로는 판단하시기에는 대통령 부부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하여튼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약을 밀수하는 거에 아마 연루가 깊숙이 돼 있고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외압 행사를 했는데 미처 못한 백경정님의 수사가 이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고 이건 이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겠군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상을 받아야 될 백혜령 경정을 전출시키고 자천시키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겁을 주고 용산서장은 행정관으로 그다음에 당시 서울청에서도 개입했던 사람들도 다 2단계인가 승진하고 그다음에 또 그 멋진 해병 사건에서 승진 청탁하려고 했던 그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 이종호 일당 이종호 같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대화에 나오잖아요. 조 경무관 승진시키려고 그런다. 그 조 경무관이 백혜령 경정한테도 직접 전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뭐 회유하고 요것은 분명히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떻게든. 근데 그 자들이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된 자들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를 VIP로 모셨던 자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비선으로 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마약 수사 덮어라 말아라.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제 급기야 이제 백혜령 경정께서는 대통령실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사업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일부 유튜브에서 계속 지적을 했거나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저희들도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성철 씨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평택에서 최은순 일당이 뭘 밀수하다 걸렸다. 큰 거다. 곧 나온다. 근데 아직 그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꽤 됐는데 왜 안 나온 거지? 그때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난리 났다. 약간 농산물에 마약이 농산물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누가 보기에도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인 것으로 장성철 소장이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후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정을 제가 응원하고 이 사건들 쭉 보되 혹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오바나 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수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백혜령에 대해서 수사의 야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다. 팩트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서장 이름이 그때 영등포서장 이름이 김찬수인데 실쟁정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엄청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180도 돌변했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사실이죠.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확인된 거고. 이 문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건입니다. 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게 2,200억 상당인데 이게 74kg가 2,200억이면 아까 150kg 얘기하면 거의 한 5,000억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면은 경찰, 검찰이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기들 실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실제 경찰이 하고 있는 것도 막 검찰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막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막 인천에서 하고 있으면 중앙지검에서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난리가 나야 되는 사건인데 오히려 거꾸로 다 손사래를 치는 사건이 왔다? 이거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9월 달에 23년도 9월 달에 상당히 성과가 좋으니까 이거 이제 그 백혜령 경장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하지 마.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용산에서 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 다친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못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게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 자리로 진급해 가고 그리고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누굽니까? 심호정 지검장인데 제가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검찰총장의 후보군 중에 그동안 인천지검장 들어있은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아, 진짜 보통 검찰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대검에서요. 대검 이런 데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나오지 이렇게 한직같이 되어 있는 인천지검장이 갑자기 네. 검찰총장이 된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 중에 하나가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좀 생뚱맞았어요. 네. 한국은 마약 청정지대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좀 배치되지 않나요? 마약 청정지대가 끝난 지는 한참 됐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이미 그래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그 상관없이 마약이 많이 오염된 곳이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약이 한국의 중간 유통 경로로 오히려 남용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납득이 안 가니까 백혈원 경쟁이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걸 소장 얘기처럼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보거나 극단으로 쳐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백혈원 경쟁은 국회에서 주장한 게 그렇게 나섰던 이유가 유통 조직을 장악하려고 와, 독점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양이 그럼 풀린다고 할지라도 이 기존 뭐 범죄 조직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통망 조직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마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뭐 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양동 작전을 쓴 게 아니냐. 눈 가리기 작전. 누군가가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좀 묵인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우린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게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해놓고 그냥 뒤로는 눈 감아 줘버린 게 아닌가.